사고 싶은 부동산 사브TV 팬더입니다. 이번 주 사브TV 위클리 교통은요, GTX A C노선 평택 연장되나 퀘스천입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중순에 국토부 보도자료고요. 평택과 진주, 특히 이제 평택 중심으로 봅시다. 콤팩트 시티 조성이라고 해서요. 그 중에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한 뭐 100만 평, 130만 평, 3만 3천호 공급. 여기 평택 지제역입니다. 지제역의 서부축을 하나의 콤팩트 시티 공공 주택 지구로 지정하겠다. 현재 여기도 지금 아파트가 상당하죠. 또 여기 삼성 고덕지구, 삼성이 있죠, 삼성. 그 다음에 여기 고덕 신도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오면 또 이제 동탄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GTX 얘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예전에 공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일단 내용상으로 보면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여러 가지 뭐 역을 중심으로 여기 상업지, 그다음에 뭐 녹지축, 그다음에 뭐 일자리와 연계한, 또 여기 뭐 연계된 반도체 산업들, 이런 것들을 유치하거나 계속 이제 끌고 와서 평택의 전반적인 인력들을 평택 지제역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 라는 이러한 구상을 국토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구가 이제 평택시 인구가 지금 현재 44만에서 지금 58만까지 늘어났고,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이제 하는 게 이번 보도자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 내용 중에서 뭐 이거는 내용이다 치고, 이러한 계획들을 하고 있다라고 치고, 과연 GTX C 노선과 GTX A 노선이 평택 지제역으로 올 것이냐에 대한 이런 전망에 대한 조심스러운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또 A 노선과 C 노선에 대한 상황들이 어떨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저는 C 노선의 평택 지제역 연장에 있어서는 맑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 조심스럽지만 B 노선은 약간 좀 구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냐면, C 노선을 좀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여기가 수원까지죠. 그 다음에 의정부 덕정까지 이어지는 게 현재 과업입니다. 이제 중간에 상록수로 좀 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점역, 그 다음에 오산역, 그 다음에 평택 지제역에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뭐 추가역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나중에 천안역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수원역까지 가는 구간을 어쩌면 1단계라고 좀 보여지고, C노선의 1단계. 그 다음에 요 평택 지제역까지 가는 구간을 뭐 2단계. 그 다음에 천안까지 가는 구간을 뭐 3단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이 평택 지제역은 발표를 저는 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 발표라는 게 내년 총선을 좀 염두에 두고 진행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그 10년, 20년간의 어떤 역에 대한 발표를 돌아보건대, 대부분 적지 않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주로 이런 큰 이벤트들을 주로 이제 발표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여기에 지금 표심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런 발표들을 지금 상당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 가격, 그리고 어떤 이런 발표에 따른 이런 영향들을 좀 놓고 보면 개통 때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거든요.
부동산의 가격은 오히려 좀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개통이 되면 이 반영의 정도는 좀 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부동산의 가격은 개통이 되면, 그러니까 발표가 되면, 뭐 이런 뭐 예타가 됐든 아니면 뭐 국토부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면 실제 어떤 과업의 진행 속도는 더디더라도 이것들을 좀 선반영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반영되는 경향.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일단은 운행을 하고 나중에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발표와 관련돼서 어떤 지역적 영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뭐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올 뭐 10월, 그러니까 추석 이후, 아니면 올 연말 이후, 아니면 설 연휴 직전에, 아무래도 이게 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을 좀 해봅니다. 천안은 이게 뭐 미리 발표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분명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것들을 같은 단계로 보기에는 물리적 차이가 좀 있다. 물론 같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차가 둘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별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A 노선은 흐름이라고 하셨나라고 물어보면, 제가 좀 염두에 좀 고민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라는 열차가 있어요. 근데 향후에 이게 지금 천안에서 오송까지 이어지는 북복선화 사업이 진행되면, 현재 열차가 한 40대 정도 하루에 이제 운행이 된단 말이에요. 40대, 한 50대 정도 운행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KTX가 들어오는 선로 때문에 SRT가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에 만약에 복폭선화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SRT에 대한 운행도 좀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지금 선로 용량 자체가 그렇게 좀 넉넉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얽혀 있는 이해관계에서 동탄까지 오는 것도 약간의 부담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굳이 평택 지지역까지 와야 되느냐? 그 정도까지 평택 지지역에 어떤 되게 상당한 거점력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다. 그러니까는 뭐 아니다 이런 뭐 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구름이다 정도까지는 좀 봅니다. 여기는 좀 뭐 햇빛이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일 거다. 여기는 이 구름이 구름이 뭐 개인은 이럴 때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너무 평택에 대해서 A씨 다 간다라기보다 C는 간다. 그다음에 A는 세모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제가 여기 현장 갈 때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5년 전, 4년 전, 3년 전, 그 다음에 최근에도 여기는 언젠가는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비싸더라도 뭐가 돼도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뭔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상당한 나중에 좀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현장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컨테이너 박스 있고 막 이게 사무실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이런 빈 사무실들만 즐비하게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어떤 장래 계획들을 염두에 두고 이미 2, 3년 전부터 이러한 자리들을 좀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입지적 상황을 만들어준다라는 부분들을 이번에 평택 지지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했던 이런 경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서울 도심 철도 지하 추진한다. 그래서 국토부가 철도 시설 지하 및 상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을 좀 제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좀
기사가 됐습니다. 뭐 진행이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러한 것들을 할 예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 도심의 지하철 상황은 어떠냐? 파란색 구간이 국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약간 자줏빛, 요색, 분홍 색깔이 도시철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이 약간 대충 따져봐도 한 100km 정도 되는 구간이죠. 이러한 구간을 이제 지하화 시킬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결론적으로 먼저 보면 이게 특별법이 추진이 되더라도 약간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선언적 문구 라고 좀 보여지고 현실적 상황에서는 이게 녹록치가 않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서울에서 이어지는 경인선, 맞죠? 경부선 들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구간별로 여기만 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체 선구 부분을 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일정 구구만 한다라는 부분이 어렵고요. 또 이거를 운행 중에 공사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고 일단 운행을 정지하는 건 철도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철도에서 1호선 안 할게요. 운행 안 왔다가 나중에 공사하면 다시 개통할게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요런 부분들도 구간 끊어진 구간이에요. 2호선도. 그리고 이미 2호선도 10년 전부터 보강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지하로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보강을 할 거냐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했을 때 보강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미 10년 전부터 보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다시 지하로 하는 부분도 쉽지 않고요. 이런 것들도 다 구간 한강을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녹록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호선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4호선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해야 될 정도의 어떤 당위성 아니면 경제성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는 구간들도 워낙 선로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지하로 한다라는 부분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 또한 지하로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중간에 이런 서울 구간의 일부 저기 어디냐 저쪽에 홍대 쪽에 있는 뭐 경의선 이런 것들의 일부 구간은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쉽지 않다. 뭐 용산역이나 서울역은 뭐 데크화 사업들은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구간에 여러 개의 선로 중에 일부 구간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있고 저는 여기서 빨리 좀 돼야 되는 게 이 경인선 지하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뭐 데크화를 한다거나 중간중간에 지하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별로 좀 체크를 해봤더니 약간 혼잡도가 줄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역시 김포 골드라인은 혼잡하다. 그다음 대전 1호선 식장산역이 더 추가로 진행된다. 여기가 끝이었는데 연장돼서 여기나 여기에 생긴다. 그런데 좀 땡길 예정이다. 이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은 있었지만 좀 앞으로 땡겨서 공사비를 최소화하고 차량 기지에 있는 선로를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뭐 기사는 하고 있고요. 대전도시철도 식장산역 신설을 위한 진행을 하고 있다. 2025년 개통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거보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쪽 그 다음에 서쪽 끝에 서로 연결되고 여기서는 나중에 세종역까지 더 연장되는 사업을 좀 지켜보는 게 좋겠죠. 반성역 이후에 세종역까지 연결되는 사업 그 부분이 더 포인트라고 좀 보여지고 우리가 이런 역들이 더 추가될 수 있다. 이 주변을 좀 더 볼 필요는 있겠다. 근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단지들하고 좀 가깝겠죠. 주거시설하고는.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번 주 얘기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